회의 종료하겠습니다. 지하 2층 해병대 지휘참모회의실, 타원형 테이블 양끝에 앉은 두 사람의 거리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한서령 준장의 은색별 하나가 형광등 아래에서 차갑게 반짝였고, 그 맞은편 박도훈 대령의 독수리 계급장이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흔들리고 있었다. 회의실 벽면에 걸린 해병대기 아래로 중령 셋, 대령 다섯이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만 바스락거렸다. 서령이 마이크 앞에서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4시 27분. 정확히 예정된 시간이었다. 그녀의 손목에 찬 군용 시계의 검은 가죽끈이 형광등 아래에서 윤기를 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질 때 박도훈은 이미 뒤로 몸을 기울여 있었다. 49기 해병 출신 특유의 굵은 목과 어깨가 의자에 걸쳐진 채 시선은 천장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 그의 군복 어깨에 달린 해병대 휘장이 숨소리에 맞춰 미세하게 움직였다. 회의실 한쪽에서 중령 하나가 생수병 뚜껑을 돌리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찰스 김중령이었다. 그는 박도훈의 시선 방향을 따라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아래로 내렸다. 내일 오전 훈련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령이 추가로 말했지만 박도훈의 자세는 변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천장의 환풍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환풍구에서 나오는 바람이 회의실 안 공기를 천천히 돌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 녹색 LED가 깜빡이는 회의용 마이크. 아무도 그것을 끄지 않았다. 마이크 껐습니까? 박도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50익이라고는 하지만 저 별 하나 때문에 자신이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상황 자체가 목구멍에 걸린 가시 같았다. 그의 손가락이 탁자 모서리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똑, 똑, 똑. 서령의 펜 쥔 손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그녀는 서류를 덮는 일에 집중했다. 파란색 표지의 서북도서 합동훈련 결과보고서라는 글씨가 또렷했다. 뭐하는 년이야, 몇 기야 도대체. 박도훈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마이크를 타고 회의실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의 시선이 서령의 뒷목을 향했다. 목소리에는 49기 특유의 거친 억양이 섞여 있었다. 후배가 먼저 별단 상황을 못 견디겠네. 회의실 공기가 얼었다. 서류 정리하던 손들이 모두 멈췄고 중령 하나가 볼펜을 떨어뜨리는 소리만 달그락 울렸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모든 시선이 아래를 향했지만 귀는 모두 열려 있었다. 윤석호 대령이 목을 가다듬었다. 그는 박도훈과 같은 49기였지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다. 기수가 뒤바뀐 세상이네, 정말. 박도훈이 추가로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마이크에서 조금 멀어진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회의실 전체에 들릴 만큼 컸다. 서령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서류를 덮고 있었다. 표지 위로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갔다. 년. 그 한 글자가 회의실 공기를 가르고 지나간 자리에는 무언가가 깨진 냄새가 남았다. 박도훈은 팔짱을 끼고 천장을 봤다. 49기가 52기에게 머리를 숙인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는 표정이었다. 그의 구두 뒤축이 바닥을 느리게 두드렸다. 서령이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정확했지만 가방 지퍼를 올리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장군님. 이태영 대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인사감찰 라인에서 일하는 그는 이런 상황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다. 서령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왔다. 그녀의 눈이 이태영과 마주쳤다.
그 시선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턱선에 미세한 긴장이 보였다. 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마이크를 끄는 손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빨랐다. 녹색 LED가 꺼지자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이태영이 다시 입을 열려다 멈췄다. 서령의 표정을 보면 지금은 더 이상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대신 자신의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박도훈이 일어났다. 그의 키가 185cm, 서령보다 한 뼘은 컸다. 하지만 그가 문을 향해 걸을 때 그 발걸음에는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다. 마치 자신이 한 말의 무게를 뒤늦게 느끼는 것 같았다. 회의실 뒤편에 앉아있던 박종민 중령이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그도 박도훈의 발언을 모두 들었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박도훈을 따라 나가려다 멈췄다. 박 대령. 서령의 목소리가 그를 멈췄다. 박도훈이 뒤돌아봤을 때 그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다. 다음 회의 때는 마이크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박도훈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지나갔다. 그는 서령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고 있었다. 예, 장군님. 박도훈의 답변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문이 열렸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그 뒤로 다른 장교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윤석호 대령이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다. 그의 시선이 잠깐 서령에게 향했다가 다시 문으로 돌아왔다. 서령은 마지막까지 자리에 남았다. 그녀의 손이 회의 자료를 다시 펼쳤다. 서북도서 합동훈련 결과보고서라는 제목 아래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날짜들이 보였다. 2023년 8월 15일, 2024년 1월 23일. 그녀가 직접 현장에 들어갔던 날들이었다. 보고서 3페이지에는 흑백 사진 하나가 붙어 있었다. 파도가 거센 부두에서 장병 하나를 끌어올리는 장교의 모습. 그 장교가 바로 한서령이었다. 당시 그녀는 아직 대령이었지만 선임 지휘관들이 주저하는 사이 직접 바다로 뛰어들었다. 회의실 시계가 똑똑 소리를 내며 4시 30분을 가리켰다. 서령이 서류를 덮고 일어섰다. 그녀의 별 하나가 형광등 불빛에 마지막으로 반짝였다. 군복주름 하나 없이 깔끔한 그녀의 모습에서는 방금 전 일어난 일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다른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장군님, 인사실에서 연락이. 이태영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하지만 서령은 자료를 가방에 넣고 일어서는 중이었다. 뭔 내용입니까? 1시간 후에 면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박도훈 대령 관련해서. 서령의 손이 잠깐 멈췄다. 하지만 그녀는 곧 가방 지퍼를 올리기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의자가 뒤로 밀리면서 작은 소음을 냈다. 그 소리가 빈 회의실에 메아리 쳤다. 회의실 문이 닫혔다. 복도에는 두 사람의 발소리만 남았다. 하나는 빠르고 정확했고 다른 하나는 조심스럽게 뒤따랐다. 복도 형광등이 평소보다 밝았다. 한서령이 인사실로 향하는 길, 오른쪽 벽면에 걸린 해병대 역사 사진들이 유난히 선명해 보였다. 뒤에서 따라오는 이태영의 발소리가 자신의 것보다 반 박자 늦었다. 장군님, 잠깐만요. 이태영의 목소리에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서령의 발걸음이 멈췄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던 에어컨 소리가 갑자기 크게 느껴졌다. 뭡니까? 서령이 뒤돌아봤을 때 이태영은 서류 가방을 든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가
평소보다 짙었다. 방금 전 일,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공기가 무거워졌다. 복도에는 그들뿐이었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서령의 시선이 천장으로 향했다. CCTV 카메라 하나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일단 인사실로 가겠습니다. 서령의 답변은 간단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걸을 때의 보폭이 조금 빨라졌다. 이태영이 따라잡으려 서둘렀다. 인사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들렸다. 김상우 대령의 목소리였다. 좀 과했죠만 해병은 원래 기수말이 셉니다. 서령의 손이 문 손잡이에서 멈췄다. 안에서 계속 대화가 이어졌다. 그래도 장군 앞에서 그런 말을 여자라서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남자들끼리면 그 정도는. 문이 열렸다. 서령이 들어서자 안에 있던 3명의 대령이 동시에 일어났다. 김상우 대령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아,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김상우가 급히 인사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이 섞여 있었다. 방금 전 자신이 한 말을 서령이 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앉으십시오. 서령이 의자를 끌어당겼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이태영이 뒤따라 들어왔지만 문가에 서 있었다. 방금 전 회의에서 있었던 일 관련해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서령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방 안 온도가 미묘하게 낮아진 느낌이었다. 김상우가 목을 가다듬었다. 장군님, 박도훈 대령이. 좀 거칠긴 했지만 본인은 아니었을 겁니다. 본이가 아니라고요? 서령의 시선이 김상우에게 향했다. 그의 이마에 미세한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해병대는 기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선후배 관계가. 대령님. 서령이 김상우의 말을 끊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 똑똑 울렸다. 기수 문화와 하급자 모독은 다릅니다. 김상우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또?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서령이 손을 들었다. 보고서는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이태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1차 보고서에는 회의 중 부적절한 농담으로만 기록됐습니다. 농담이라고요? 서령의 목소리에 변화가 생겼다. 평소보다 한 톤 낮았다. 김상우가 급히 말했다. 정확한 표현을 쓰지 못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방 안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옆에 앉아있던 박인호 대령이 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서령이 가방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작고 검은 기계였다. 테이블 위에 놓이자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회의실 음성이 녹음됐습니다. 김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서령을 보다가 녹음기를 보다가 했다. 장군님, 그게 들어보시겠습니까? 서령의 손가락이 재생 버튼 위에 멈춰 있었다.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에어컨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김상우가 목을 다시 가다듬었다. 아니, 됐습니다. 그럼 보고서 수정해 주십시오. 정확한 내용으로. 서령이 녹음기를 가방에 다시 넣었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작은 안도의 숨을 쉬었다. 네, 장군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상우가 급히 답했다. 그의 이마 땀이 더욱 선명해졌다. 서령이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문으로 향할 때 뒤에서 김상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장군님, 박 대령도 사과할 기회를. 서령의 발걸음이 잠깐 멈췄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거입니다. 문이 닫혔다. 복도로 나온 서령과 이태영,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렸다. 장군님, 이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녹음기. 진짜 녹음된 겁니까? 서령의 입꼬리에 미세한 움직임이 지나갔다. 회의실 기본 시스템입니다. 모든 회의는 자동 녹음됩니다. 이태영의 눈이 커졌다. 그는 그 사실을 몰랐다. 그럼 박도훈 대령이 모든 발언이 기록돼 있습니다. 서령이 복도를 걸으면서 말했다. 그녀의 발걸음이 다시 일정해졌다. 뒤에서 인사실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상우 대령이 복도로 고개를 내밀었다가 다시 들어갔다. 장군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태영이 물었다. 서령이 계단 앞에서 멈췄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갈라지는 지점이었다. 박도훈 대령과 직접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직접요? 네. 오늘 저녁에 서령이 위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태영이 뒤따랐지만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다. 계단을 오르면서 서령의 시선이 창문 밖으로 향했다.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다. 저녁 6시 박도훈과의 만남까지 이 시간이 남아 있었다. 복도 끝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전화벨이 세 번째 울렸을 때 한서령이 수화기를 들었다. 준장실입니다. 장군님, 박도훈 대령이 도착했습니다. 경비실 목소리였다. 서령의 시선이 벽시계로 향했다. 오후 6시 정각. 그는 약속 시간을 지켰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무겁고 느린 걸음. 박도훈의 것이었다. 노크 소리. 똑똑똑.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렸다. 박도훈이 문턱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의 시선이 서령의 책상, 벽에 걸린 부대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령에게 닿았다. 군복은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어깨선에 미세한 긴장이 보였다. 안녕하십니까, 장군님. 박도훈이 거수 경례를 올렸다. 서령이 답례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3미터 정도. 충분히 멀었지만 동시에 너무 가까웠다. 앉으십시오. 서령이 앞쪽 소파를 가리켰다. 박도훈이 천천히 걸어와 앉았다. 가죽 소파가 미세하게 삐걱거렸다. 서령도 맞은편에 앉았다. 사이에 놓인 유리 테이블 위에는 물잔 2개가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유리면에 반사되어 박도훈의 얼굴에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오늘 오후 회의건으로. 서령이 말을 시작하려 할 때 박도훈이 손을 들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하지만 그 말 끝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무엇이 죄송하다는 겁니까? 서령의 질문에 박도훈이 잠시 멈췄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 위 물잔으로 향했다.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부적절한 발언입니까? 서령의 목소리에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소파 팔걸이를 가볍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박도훈이 고개를 들었다.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거친 표현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박도훈의 눈에 뭔가 흔들리는 게 보였다. 제가 49기인데요. 박도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다. 네. 서령이 짧게 답했다. 52기가 위에 앉으면 해병들이 좀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박도훈의 말이 끝나자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서령이 물잔을 들었다.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테이블에 놓는 소리가 또렷했다. 대령님,
서령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당황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박도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말을 이해해준다고 생각한 듯 했다. 하지만 서령이 계속했다. 장군을 연이라 부르는 문화는 해병에 없습니다. 박도훈의 얼굴이 굳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그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서령이 손을 들었다. 그럼 몇 기십니까? 박도훈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 도전적인 톤이 섞였다. 그거부터 말씀하시죠. 서령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사무실 온도가 미묘하게 낮아진 느낌이었다. 대령님, 서령이 일어났다. 박도훈도 따라 일어났지만 그의 움직임이 조금 늦었다. 기수가 몇 기든 상관없습니다. 서령이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밖에서 석양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중요한 건 군인으로서의 품위입니다. 박도훈이 뒤따라왔다. 하지만 거리를 두고 섰다. 장군님, 해병대가 어떻습니까? 서령이 돌아섰다. 두 사람이 마주 섰을 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서령의 어깨 너머로 박도훈을 비쳤다. 기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박도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부족했다. 기수 문화와 하급자 모독은 다릅니다. 서령의 말이 끝나자 사무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똑똑 울렸다. 박도훈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제가 모독을 했다는 겁니까? 대령님이 하신 말을 그대로 따라해 드릴까요? 서령의 시선이 박도훈의 눈을 똑바로 봤다. 박도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의 호흡이 조금 빨라졌다. 그건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 진심입니다. 서령이 다시 소파 쪽으로 걸어갔다. 박도훈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대령님, 서령이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다. 기수가 높다고 해서 후배를 모독할 권리는 없습니다. 박도훈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시선이 서령에게서 벗어나 벽 어딘가를 향했다. 권리라. 그가 중얼거렸다. 네, 권리입니다. 서령의 목소리가 또렷했다. 기수는 질서를 위한 겁니다. 사람을 깎아내리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박도훈이 다시 서령을 봤다. 그의 눈에 뭔가 흔들리는 게 있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도훈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서령이 테이블 위 서류 하나를 들었다. 징계 처리 절차서라는 제목이 보였다. 공식 사과와 교육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박도훈의 눈이 서류에 고정됐다. 하지만 서령이 계속했다. 앞으로도 기수를 이유로 후배를 모독하신다면. 그녀가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다. 종이가 유리면에 닿는 소리가 선명했다.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박도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서류를 내려다봤다가 다시 서령을 봤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작아져 있었다. 서령이 일어났다. 박도훈도 따라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서령이 말했다. 박도훈이 거수경례를 올렸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정확했다. 죄송했습니다, 장군님. 박도훈이 문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이 들어올 때보다 빨랐다. 문이 열리고 닫혔다. 사무실에 서령만 남았다. 그녀가 창문으로 다가갔다. 밖에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은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서령의 손이 창문 유리에 닿았다.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복도에서 전화벨 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전화가 끊겼다. 한서령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을 때 인사실에서 온 답변은 예상보다 차가웠다. 박도훈 대령의 공식 사과서가 접수됐습니다. 교육 이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사무실 창문으로 들어오던 석양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서령의 책상 위에 놓인 사과서를 비추던 주황빛이 차츰 회색으로 변해갔다. 문이 열렸다. 이태영이 들어섰다. 장군님, 처리 결과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안도가 섞여 있었다. 서령이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과서 접수하고 품성 교육 8시간으로 마무리됩니다. 이태영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공식 처리 결과서였다. 서령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종이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생각보다 빨리 정리됐네요. 이태영이 말했다. 그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그렇습니다. 서령이 서류를 읽으면서 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태영이 기대한 만족감이 없었다. 장군님, 이제 됐지 않습니까? 공식 사과도 받았고. 이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령이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다. 네, 공식적으로는 끝났습니다. 그럼. 이태영이 말하려다 멈췄다. 서령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걸 읽었기 때문이다. 대령님, 동기방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서령이 물었다. 이태영의 얼굴이 굳었다. 어떤 이야기 말입니까? 박도훈 대령이 49기 동기들에게 하는 말이요. 서령이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서 휴대폰 하나를 꺼냈다. 이태영 대령님께 온 겁니다. 서령이 휴대폰을 이태영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카톡 캡처 이미지가 떠 있었다. 이태영이 화면을 보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49기 동기방. 박도훈 후배 별단 여자 때문에 인사 감찰뜸 키읔키읔. 박도훈 사과서 쓰라길래 대충 썼네. 박도훈 교육도 8시간이면 뭐 대수냐. 윤석호야, 그런 말 여기서 하지 마라. 박도훈 왜? 사실이잖아. 기수 무시하고. 이태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걸 어디서? 49기 중 한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서령이 말했다. 양심상 못 보겠다고 하시더군요. 이태영이 휴대폰을 테이블에 놓았다. 플라스틱이 유리면에 닿는 소리가 또렷했다. 장군님, 대령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서령이 이태영을 봤다. 이게 정말 반성하는 모습일까요? 이태영이 답하지 못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창밖에서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저는 조직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서령이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사과서 받고 교육으로 끝내면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태영이 서령의 뒷모습을 봤다. 그녀의 어깨선이 평소보다 굳어 보였다. 하지만 동기방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서령이 돌아섰다. 제가 너무 관대했을까요? 이태영이 고민했다. 서령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지만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다. 장군님, 그래도 이미 처리가. 대령님. 서령이 이태영의 말을 끊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을까요? 이태영의 눈이 커졌다. 서령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 것 같았다. 장군님, 설마. 회의실 음성 녹음 파일 있습니다. 서령이 책상으로 돌아갔다. 컴퓨터 화면을 켰다. 원본 그대로요. 모니터 화면에 오디오 파일 하나가 떠올랐다. 파일명 지휘참모회의 2024억 1109만 1600 WAV. 이태영이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장군님, 그걸 지금 들어보시겠습니까? 서령의 마우스 포인터가 재생 버튼 위에 멈춰 있었다. 이태영이 망설였다. 장군님, 이미 끝난 일인데. 끝난 게 맞나요? 서령이 휴대폰을 가리켰다. 여전히 카톡 캡처 화면이 떠 있었다. 후배 별단 여자, 대충 썼네. 기수 무시하고. 서령이 화면의 글자들을 하나씩 읽었다. 이게 반성입니까?
이태영의 목구멍이 마른 것 같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령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박도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뭐하는 년이야, 몇 기야 도대체. 후배가 먼저 별단 상황을 못 견디겠네. 음질이 선명했다. 마이크가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태영이 의자에 털썩 앉았다. 네, 이게 전부 녹음됐습니다. 서령이 파일을 정지시켰다. 대령님, 이 상황에서 교육할 시간이 적절한 처벌일까요? 이태영이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장군님, 하지만 이미 처리된 건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서령이 단호하게 말했다. 신규 증거가 나왔으니까요. 그녀가 휴대폰을 들었다. 동기방 대화 내용이 추가 증거가 됩니다. 이태영이 서령을 봤다. 장군님, 그럼 정말로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서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감찰 조사 재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이태영이 일어났다. 장군님,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직이 시끄러워집니다. 여군 첫 장군이 기수 높은 대령을 징계 회부했다는 소문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품위 없는 발언이 문제입니까? 서령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이태영이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서령의 입장도 조직의 입장도 이해했다. 대령님, 서령이 다시 말했다. 저도 조직을 사랑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잘못을 덮고 넘어가는 게 조직을 지키는 일일까요? 이태영이 창문을 봤다. 밖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있었다. 잘못된 관행이 계속 반복되면 그게 조직에 더 독이 됩니다. 서령이 컴퓨터를 끄면서 말했다. 내일 오전에 감찰실에 공문 발송하겠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꺼졌다. 사무실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서령이 책상 램프를 켰다. 노란빛이 책상 위를 비쳤다. 이태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대령님, 힘드시겠지만. 서령이 말하려다 멈췄다. 이태영이 일어났다. 아니요, 장군님이 옳습니다. 그가 문으로 향했다. 제가 너무 안일했나 봅니다. 문 손잡이를 잡으면서 그가 말했다. 내일 공문 확인하겠습니다. 이태영이 나간 후 사무실에는 서령만 남았다. 책상 램프 불빛이 그녀의 얼굴 반쪽을 비쳤다. 나머지 반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서령이 휴대폰을 다시 들었다. 카톡 캡처 화면이 여전히 떠 있었다. 후배 별단 여자.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다. 램프 불빛이 깜빡였다. 그리고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발걸음이 멈췄다. 복도 끝에서 들리던 구두 소리가 사라지고 한서령의 사무실에는 책상 램프 불빛만 남았다. 이태영이 나간 지 10분이 지났지만 그의 채취가 아직 공기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서령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등받이에 기댄 채로 책상 위 휴대폰 화면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49기 동기방이라는 톡방 제목 아래로 박도훈의 메시지들이 줄지어 있었다. 후배 별단 여자, 대충 썼네, 기수 무시하고. 글자 하나하나가 형광등 불빛에 선명했다. 컴퓨터 모니터는 꺼져 있었지만 그 검은 화면에 서령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에어컨이 멈춰 있어서 방 안이 조용했다. 벽시계의 초침이 하나씩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서령의 시선이 책상 모서리에 놓인 작은 액자로 향했다. 해병대 기본군사훈련소 수료식 사진이었다. 20년 전 그녀가 처음 해병이 된 날. 사진 속 서령은 지금보다 훨씬 어렸지만
눈빛은 지금과 똑같았다. 그때는 몰랐다. 기수라는 게 이렇게 복잡한 의미를 갖게 될 줄은. 훈련소에서 선임들이 말했었다. 기수는 해병의 전통이다. 선후배 간 질서의 기준이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먼저 온 사람이 선배고 나중 온 사람이 후배인 게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서령이 서랍을 열었다. 안에 두터운 파일 하나가 있었다. 서북도서 합동훈련 원본 기록. 그녀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들이 들어 있었다. 파일을 꺼내 펼쳤다. 첫 번째 페이지. 2023년 8월 15일. 서해 서북도서 해상작전. 630시 1차 상륙 시도. 파고 3.5m, 풍속 15미즈. 기상 악화로 작전 연기. 그날이 떠올랐다. 파도가 거세게 치는 부두에서 박도훈을 포함한 49기 대령들이 서 있었다. 위험하다. 내일로 연기하자고 말하면서. 하지만 해상 기상은 더 나빠질 예정이었다. 연기하면 일주일은 기다려야 했다. 1200시 한서령, 소령 단독 정찰 시도. 당시 그녀는 아직 소령이었다. 52기. 가장 막내였다. 1430시 정찰 완료 후 상륙 지점 확보. 후속 부대 투입 가능 신호 전송. 그때 바다는 차가웠다. 8월인데도 물온도가 18도밖에 안 됐다. 파도에 휩쓸려 바위에 부딪힐 뻔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훈련이니까. 두 번째 페이지. 흑백 사진 한 장. 물에 빠진 장병을 끌어올리는 장교의 모습. 그 장교가 서령이었다. 사진 구석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23년 8월 15일 1542. 그날 박도훈은 어디에 있었을까? 서령이 페이지를 넘겼다. 3페이지에 작전 참가자 명단이 있었다. 현장 지휘관 박도훈 대령 49기 기상 악화로 복귀. 실제 지휘 한서령, 소령 52기 작전 완수.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박 대령, 안전상 이유로 1300시 복귀. 한소령이 단독으로 임무 지속. 서령의 손가락이 그 메모 위를 천천히 지나갔다. 안전상 이유. 49기가 안전상 이유로 빠진 자리를 52기가 메웠다. 그래서 52기가 먼저 별을 달게 됐다. 이게 기수 역전의 진짜 이유였다. 서령이 파일을 덮었다. 종이가 겹치는 소리가 작게 났다. 휴대폰을 다시 들었다. 박도훈의 메시지가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다. 후배 별단 여자 때문에 인사 감찰 뜸 키읔키읔. 그는 여전히 몰랐다. 자신이 왜 후배에게 추월당했는지를. 아니면 알고 있지만 인정하기 싫은 걸까? 서령이 일어났다. 창문으로 걸어가면서 무릎이 조금 뻣뻣한 게 느껴졌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서였다. 창밖을 봤다. 밤 10시가 넘어서 부대는 조용했다. 멀리 초소에서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불침번이 서 있는 모양이었다. 저 불빛처럼 자신도 지금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걸까? 서령이 창문에 손을 댔다. 유리가 차가웠다. 낮의 온기가 완전히 빠진 느낌이었다. 문득 훈련소 시절이 생각났다. 첫 번째 야간 행군 때였다. 앞에서 걷던 선임이 넘어졌을 때 서령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다. 그때 선임이 말했다. 고마워. 이게 진짜 해병 정신이야. 기수가 아니라 동료를 도와주는 마음. 그게 해병이라고 했다. 서령이 창문에서 물러났다. 책상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휴대폰을 다시 들고 이태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아침 9시 감찰실 공문 발송 예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다. 몇 초 후 답장이 왔다. 네, 장군님. 준비하겠습니다. 이태영도 아직 깨어 있었다.
서령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화면이 꺼지자 사무실이 더 어두워졌다. 책상 램프만 켜져 있어서 방 한쪽은 밝고 다른 쪽은 어두웠다. 명함이 뚜렷했다. 서류함에서 공문 양식을 꺼냈다. 징계위원회 회부 요청서라는 제목이 맨 위에 적혀 있었다. 양식을 펼치고 펜을 들었다. 첫 번째 줄, 성명 박도훈. 두 번째 줄, 계급 대령. 세 번째 줄, 소속 해병대 제2사단. 네 번째 줄, 혐의 상관 모독죄. 다섯 번째 줄부터는 상세 내용을 적는 칸이었다. 서령이 펜을 들고 잠시 멈췄다. 상관 모독죄. 이 단어를 적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달라질 게 분명했다. 박도훈의 군생활은 물론이고 조직 분위기도 바뀔 것이다. 하지만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다. 기수만 높으면 후배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인식이 퍼질 것이다. 서령이 펜을 움직였다. 피신고인은 2024년 11월 9일 1630경 지휘참모회의 중. 글씨가 종이 위로 또렷하게 써졌다. 회의 마이크를 통해 뭐하는 년이야, 몇 기야 도대체. 후배가 먼저 별단 상황을 못 견디겠네 라고 발언하여. 손이 멈췄다. 년이라는 단어를 다시 쓰려니 기분이 이상했다. 하지만 정확히 기록해야 했다. 상관을 모독하고 군기를 문란하게 한 혐의. 마지막 줄까지 다 썼다. 서령이 펜을 내려놓았다. 종이 위에 잉크가 마르는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공문을 다시 읽어봤다. 차갑고 정확한 문장들이었다. 감정은 없고 사실만 있었다. 이게 맞다고 생각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조직의 기준이 중요했다. 서령이 공문을 서류함에 넣었다. 내일 아침 첫 번째 할 일이었다. 시계를 봤다. 밤 11시 15분. 집에 가야 했다. 책상 램프를 끄려다가 멈췄다. 램프 불빛이 액자를 비추고 있었다. 해병 수료식 사진 속 젊은 서령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때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겠지. 램프를 껐다. 사무실이 어두워졌다.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다. 복도로 나오면서 문을 잠갔다. 복도 형광등이 절반만 켜져 있어서 발밑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면서 휴대폰을 확인했다. 새 메시지는 없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위층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형광등 불빛이 한서령의 얼굴을 차갑게 비췄다. 지하 1층 감찰실. 오전 9시 정각이었다.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사무실에서는 이미 업무가 시작된 모양이었다.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와 전화 받는 목소리들이 희미하게 들렸다. 감찰실장 김철수 대령이 문가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이태영과 박인호 대령도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장군님. 김철수가 거수경례를 올렸다. 서령이 답례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찰실 안은 생각보다 넓었다. 미음자형 테이블이 가운데 놓여 있고 그 주위로 의자 10개가 배치되어 있었다. 벽면에는 해병대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서령이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박도훈이 이미 앉아 있었다. 그의 군복은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어깨가 평소보다 굳어 보였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과 녹음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 김철수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다. 오늘은 박도훈 대령의 징계 사안에 대한 공식 조사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먼저 사건 경위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철수가 서류를 펼쳤다. 2024년 11월 9일 오후 4시 30분경 지휘참모회의실에서. 그가 읽어 내려갔다. 날짜, 시간, 장소가 정확했다.
박도훈 대령이 한서령 준장에게 뭐하는 년이야, 몇 기야, 도대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접수됐습니다. 박도훈이 고개를 숙였다. 박 대령, 이 발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김철수가 물었다. 박도훈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합니다. 그럼 발언 동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박도훈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서령에게 향했다가 다시 김철수에게로 돌아왔다. 제가 49기인데 52기가 먼저 진급한 상황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김철수가 메모를 했다. 당황스럽다는 이유로 상관을 모독한 겁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박도훈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태영이 끼어들었다. 박 대령님, 어제 동기방에서 하신 말씀도 있던데요. 박도훈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태영이 휴대폰을 꺼냈다. 후배 별단 여자 때문에 인사 감찰 뜸 키읔키읔 사과서 쓰라길래 대충 썼네라고 하셨죠? 박도훈이 아무 말하지 못했다. 이게 반성하는 모습입니까? 이태영이 계속 물었다. 박도훈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그건 동기들끼리 하는 말이었습니다. 동기들끼리 하는 말이면 모독해도 됩니까? 서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대령님, 서령이 박도훈을 똑바로 봤다. 기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도훈이 망설였다. 선후배 질서입니다. 맞습니다. 질서입니다. 서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대령님은 그 질서를 지키신 겁니까? 박도훈이 대답하지 못했다. 서령이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다. 서북도서 합동훈련 원본 기록이라는 제목이 표지에 적혀 있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박도훈의 눈이 파일에 고정됐다. 서북도서 훈련 자료입니다. 서령이 파일을 펼쳤다. 2023년 8월 15일 작전 기록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모두에게 보여줬다. 날짜와 시간, 참가자 명단이 적혀 있었다. 현장 지휘관으로 박도훈 대령이 지정되어 있네요. 김철수가 기록을 확인했다. 네, 그런데 서령이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다. 실제 작전 수행자를 보겠습니다. 페이지에는 작전 상황이 시간대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1300시 박도훈 대령 안전상 이후로 복귀. 서령이 한 줄씩 읽어나갔다. 1400시 한서령, 소령 단독 정찰 투입. 박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1500시 한서령, 소령 상륙 지점 확보 완료. 서령이 세 번째 페이지를 넘겼다. 흑백 사진이 나왔다. 이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물에 빠진 장병을 끌어올리는 장교의 모습이었다. 날짜가 선명했다. 2023년 8월 15일 1542.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서령이 물었다. 박도훈이 사진을 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저입니다. 서령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네, 맞습니다. 당시 소령이던 52기가 49기 대신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김철수가 기록을 자세히 봤다. 그럼 진급 기준이? 네, 현장 공적을 바탕으로 한 특별 진급이었습니다. 서령이 설명했다. 기수는 뒤였지만 실적은 앞섰습니다.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서령이 박도훈을 봤다. 대령님, 그날 왜 복귀하셨습니까? 박도훈이 대답하지 못했다. 안전상 이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서령이 계속했다. 파고가 높고 위험하다고 하셨죠. 박도훈의 손이 떨렸다. 그런데 52기는 그 위험한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서령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기수로만 보면 대령님이 선배가 맞습니다. 그녀가 일어났다.
하지만 해병다운 임무 수행은 누가 했습니까? 박도훈이 고개를 들지 못했다. 대령님이 못한 일을 52기가 해냈습니다. 서령이 사진을 가리켰다. 그래서 52기가 먼저 별을 달았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이제 어느 쪽이 기수 질서를 어긴 건지 아시겠습니까? 서령의 시선이 박도훈을 향했다. 기수는 나의 순서가 아닙니다. 실력과 공적의 순서입니다. 박도훈의 어깨가 떨렸다. 대령님이 년이라고 부른 그 사람이 대령님이 못한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 서령이 파일을 덮었다. 이게 진짜 기수 역전의 이유입니다. 김철수가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그럼 박 대령의 발언은 사실관계를 모르고 한 부당한 모독입니다. 서령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박도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장군님, 저는 대령님, 서령이 그의 말을 막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진짜 반성을 하십시오. 박도훈이 일어났다. 그리고 서령에게 정중히 거수 경례를 올렸다. 죄송했습니다, 장군님. 이번에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군님이 그런 일을 하신 줄. 서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아셨으니까 됐습니다. 김철수가 정리를 시작했다. 그럼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감봉 3개월과 공개 사과로 하겠습니다. 서령이 말했다.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도훈이 다시 경례를 올렸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회의가 끝나고 모든 사람이 나갔다. 감찰실에는 서령과 이태영만 남았다. 장군님, 깔끔하게 정리됐네요. 이태영이 안도하며 말했다. 서령이 창문을 봤다. 밖에서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서령이 가방을 들었다. 이태영 대령님. 네, 장군님. 앞으로도 이런 일 없도록 신경 써주세요. 물론입니다. 둘이 함께 감찰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박도훈과 마주쳤다. 박도훈이 먼저 경례를 올렸다. 장군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서령이 답례했다. 수고하세요, 대령님. 박도훈이 지나간 후 이태영이 작게 말했다. 이제 진짜 해결된 것 같네요. 서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 끝에서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구령 소리가 들려왔다. 복도의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다. 한서령이 감찰실에서 나와 걸을 때 발걸음 소리가 평소보다 또렷하게 울렸다. 뒤에서 따라오는 이태영의 숨소리가 가볍게 들렸다. 조사가 끝난 안도감 때문인지 아니면 진실이 밝혀진 후련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서령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박도훈과 마주쳤다. 그는 복도 한편에서 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벽에는 해병대 역대 지휘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대령님, 서령이 먼저 말을 걸었다. 박도훈이 돌아봤다. 그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다. 장군님, 박도훈이 경례를 올렸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정중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서령이 물었다. 물론입니다. 박도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복도 끝 휴게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둥근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있었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와 바닥에 따뜻한 빛을 만들고 있었다. 서령이 먼저 앉았다. 박도훈도 그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대령님, 서령이 입을 열었다. 오늘 조사에서 나온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도훈이 창밖을 보았다가 다시 서령을 봤다. 부끄럽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작았다. 부끄럽다고 하시는 이유는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박도훈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서북도서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대령님도 현장에 계셨잖습니까? 서령이 말했다. 하지만 중간에 돌아가셨죠. 박도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변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서령이 손을 들었다. 당시 상황을 이해합니다. 위험했으니까요. 박도훈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서령이 계속했다. 위험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다. 제가 49기보다 용감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서령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그냥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박도훈이 고개를 들었다. 그게 해병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령이 창문을 봤다. 대령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박도훈이 대답하지 못했다. 저는 그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서령이 기다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저는 기수만 생각했습니다. 박도훈이 마침내 말했다. 49기가 52기보다 위라고만 생각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실력이나 공적은 생각 안 했습니다. 서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신다고요? 박도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네. 기수는 중요한 전통이니까요. 서령이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테이블에 손을 올렸다. 전통도 시대에 맞춰 변해야 합니다. 박도훈이 서령의 손을 봤다. 그 손에는 작은 상처들이 있었다. 아마 서북 도서에서 생긴 것들일 게 분명했다. 기수가 높다고 해서 자동으로 존경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서령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실력과 인품으로 존경받아야 해요. 박도훈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대령님, 서령이 그를 불렀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박도훈이 고개를 들었다. 앞으로라도 달라지시면 됩니다. 서령의 눈에 따뜻함이 있었다. 기수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 자체를 보십시오. 박도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다. 장군님, 박도훈이 다시 말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령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대령님, 네. 앞으로는 연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서령이 농담조로 말했다. 박도훈의 얼굴이 더 붉어졌다. 죄송합니다. 정말로. 사과는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서령이 일어났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박도훈도 일어났다. 네, 장군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휴게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다른 장교들과 마주쳤지만 이제는 시선들이 전과 달랐다. 더 이상 호기심이나 걱정이 아니라 존경의 시선들이었다. 박도훈이 먼저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서령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발신인은 49기 동기회였다. 편지를 열어봤다. 한서령 준장님께 저희 49기 동기일동은 박도훈 동기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동기들을 교육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9기 동기회 일동. 서령이 편지를 다시 읽었다. 정중하고 진심이 담긴 문장들이었다. 책상 서랍을 열고 편지를 넣었다. 이 일의 마무리였다. 창문을 열었다. 오후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다. 멀리서 해병들의 구령 소리가 들렸다. 하나, 둘, 셋, 넷. 젊은 목소리들이 힘차게 외치고 있었다. 서령이 미소를 지었다.
저 소리 속에는 기수나 계급이 없었다. 그냥 해병이라는 자부심만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준장실입니다. 장군님,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비실 목소리였다. 무슨 일입니까? 여군 정책 관련 회의에 참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서령이 달력을 확인했다. 언제입니까?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알겠습니다. 참석하겠다고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었다. 여군 정책회의. 아마 오늘 일과 관련된 것일 게 분명했다. 여군 최초 해병 장군이 어떻게 조직 내 갈등을 처리했는지에 대한 관심일 것이다. 서령이 가방을 정리했다. 오늘 하루가 길었지만 뿌듯했다. 갈등은 해결됐고 진실은 밝혀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도훈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봤다. 이제 정말 끝났다.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다. 복도에는 석양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에서 몇몇 장교들과 마주쳤지만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주차장으로 향하면서 서령은 생각했다. 변화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을, 기수라는 전통도 사람의 마음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차에 시동을 걸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다. 해병대 내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서령이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오늘 일이 이미 뉴스가 된 모양이었다. 하지만 기사 내용은 부정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긍정적이었다. 여군 장군이 조직 내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했다는 논조였다. 차를 운전하면서 서령은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오늘 하루가 자신에게 용기를 줬기 때문이다. 해는 저물고 있었지만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날에는 조금 더 나은 해병대가 있을 것이다. 아침 햇살이 사무실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사흘이 지났다. 한서령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빛이 종이 위로 따뜻하게 퍼졌다. 지난주와는 다른 온도였다. 무거웠던 공기가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서류함에서 박도훈 관련 파일들을 꺼냈다. 징계 처리 완료 보고서, 감찰 조사 결과서, 그리고 49기 동기회에서 온 사과 편지까지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다. 파일들을 천천히 읽어봤다. 차가운 공문체로 쓰여진 문장들이지만 그 사이로 변화가 보였다. 특히 박도훈의 마지막 진술서에는 이전과 다른 톤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수보다 개인의 능력과 인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진심처럼 읽혔다. 서령이 파일을 서류함에 다시 넣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커피 한 잔을 끓였다. 머그컵에 뜨거운 물을 부으니 인스턴트 커피 향이 사무실에 퍼졌다. 달콤한 냄새였다. 창문을 열었다. 오전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다. 멀리서 해병들이 훈련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 둘, 하나, 둘. 규칙적이고 힘찬 구령이었다. 저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아졌다. 젊은 해병들의 열정이 바람을 타고 전해져 왔다. 전화가 울렸다. 준장실입니다. 장군님, 이태영 대령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제 국방부 회의 결과 나왔습니다. 서령이 펜을 들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군 정책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장군님 처리 방식이 모범 사례가 됐다고 하네요. 서령이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박도훈 대령이 자원에서 신임 장교 교육 담당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서령이 놀랐다. 정말입니까? 네. 후배들에게 올바른 기수 문화를 가르치고 싶다고 하더군요. 서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변화가 정말 일어나고 있었다. 좋습니다. 승인해 주세요. 네, 장군님. 전화를 끊었다. 박도훈이 신임 장교 교육을 맡겠다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었다. 서령이 커피를 마셨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책상 위에 놓인 해병대 기본 군사훈련소 수료식 사진을 다시 봤다. 20년 전 젊은 자신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보니 그 미소에는 꿈이 있었다. 첫 여군 해병 장군이 되겠다는 꿈. 그 꿈은 이루어졌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기수 문화, 남성 중심 조직, 편견들과 싸워야 했다. 지난 주일도 그 연장선이었다. 하지만 이겨냈다. 서령이 사진을 만졌다. 액자 유리가 매끄러웠다. 고생했어. 20년 전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김상우 대령이 들어왔다. 인사실에서 온 모양이었다.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앉으세요. 김상우가 소파에 앉았다. 그의 표정이 밝았다. 무슨 좋은 일 있으십니까? 서령이 물었다. 네. 이번 사건 처리 관련해서 상부에서 평가가 좋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김상우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서령이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장군님이 이번 일을 현명하게 처리해 주셔서 조직이 시끄러워지지 않았잖습니까? 김상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결과를 보니 모두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서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걱정했어요. 너무 강하게 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니요. 적절했습니다. 김상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하니까요. 두 사람이 잠시 조용했다. 대령님, 서령이 말했다. 앞으로도 이런 일 없도록 신경 써주세요. 물론입니다. 더 주의 깊게 관리하겠습니다. 김상우가 일어났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김상우가 나간 후 사무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서령이 창밖을 봤다. 하늘이 맑고 푸르렀다. 구름 몇 개가 천천히 떠가고 있었다. 오후 2시.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갈 시간이었다. 부대 곳곳에서 업무가 재개되는 소리들이 들렸다. 서령이 가방을 정리했다. 오늘 오후에는 신임 장교들과 면담이 있었다. 새로 부임한 중위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 가방에 필요한 서류들을 넣으면서 생각했다. 저 젊은 장교들에게는 어떤 해병대를 만들어줄 것인가. 기수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곳. 실력과 인품을 먼저 보는 곳.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곳.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게 자신의 역할이었다. 서령이 일어났다. 책상 위 커피잔을 들고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다. 이제 식었지만 여전히 달콤했다. 잔을 씻으러 화장실로 갔다. 복도에서 몇몇 장교들과 마주쳤지만 이제는 모든 시선이 자연스러웠다. 더 이상 호기심이나 의심의 눈길이 아니었다. 화장실에서 잔을 씻으면서 거울을 봤다. 며칠 전보다 얼굴이 밝아 보였다.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다. 수고했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사무실로 돌아와 가방을 들었다. 신임 장교 면담실로 향할 시간이었다. 복도를 걷다가 박도훈과 마주쳤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장군님. 박도훈이 경례를 올렸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정중했다. 수고하세요, 대령님. 서령이 답례했다. 신임 장교 교육 자료 준비하시는 거예요? 서령이 그의 서류를 보며 물었다. 네. 기수 문화에 대한 교육 자료입니다. 박도훈이 대답했다.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 주세요. 네, 장군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훈이 지나간 후 서령은 미소를 지었다. 변화는 정말 가능했다. 면담실에 도착했다. 신임 중이 5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 셋, 여자 둘. 모두 젊고 의욕적으로 보였다. 안녕하십니까? 중이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다. 편하게 앉으세요. 서령이 의자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오늘은 여러분과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중이들이 긴장을 풀고 앉았다. 해병대 생활은 어떻습니까? 서령이 물었다. 힘들지만 보람 있습니다. 한중이가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서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중이들이 귀를 기울였다. 기수나 계급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서령의 목소리가 진지했다. 그 사람 자체를 보세요. 실력과 인품을 보세요. 중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해병대는 실력으로 인정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서령이 계속했다. 여러분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세요. 면담이 끝난 후 서령은 기분 좋게 사무실로 돌아왔다. 저 젊은 장교들에게서 희망을 봤다. 새로운 해병대를 만들 사람들이었다. 하루 업무를 마무리했다. 책상을 정리하고 컴퓨터를 껐다. 창문을 통해 석양이 들어오고 있었다. 주황빛이 사무실을 따뜻하게 비췄다. 해병대기가 바람에 살랑 흔들리고 있었다. 붉은 깃발이 석양과 어우러져 아름다웠다. 서령이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장교들의 발소리가 울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에서 경비병이 경례를 올렸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군님. 젊은 병사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렸다. 수고해요. 서령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주차장으로 향하면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늘도 무사히 마무리됐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것이다. 차에 시동을 걸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나왔다. 서령이 차를 몰면서 생각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갈 수는 있다. 오늘 그 한 걸음을 내딛었다. 집으로 가는 길, 부대 정문을 지날 때 초소에서 불빛이 반짝였다. 불침번 병사가 인사하는 모습이었다. 서령이 손을 들어 답했다. 바람이 차창을 스쳤다. 그리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